60세가 넘으면 피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영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우리에게 해롭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해야 할 행동들을 함께 살펴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익한 팁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영상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60세 이상의 나이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와 정신 모두에서의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쌓인 스트레스는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매일의 집안일과 다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면증과 두통 같은 증상을 겪게 되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체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 3회 30분간 걷기 운동을 한 노인이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신적 웰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15분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루를 더욱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스트레스 감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를 의식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노인은 친구를 잃고 외로워하던 중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장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취미 활동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즐거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꽃꽂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매주 새로운 꽃을 접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꽃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운동, 이완 기법, 사회적 관계 유지, 취미 활동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건강하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영양소 필요는 변하게 되고 신진대사의 속도도 느려지며 이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 한 잔과 함께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점심은 친구들과의 외식으로 대체되었고 저녁은 간편한 라면이나 즉석식품으로 대충 때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과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규칙한 식습관이 얼마나 쉽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면 신체의 대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품군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에 5번의 작은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외에도 간식을 추가하여 식사 간의 공복감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오트밀과 과일, 점심에는 샐러드와 단백질, 저녁에는 구운 채소와 생선 또는 닭고기를 곁들이는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또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수분은 체내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식사 준비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한 주 동안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챙기기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채소를 손질해 두고 단백질원인 닭고기나 생선을 미리 조리해 두면 매일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거나 간단히 요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식사를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요리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요리를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게 된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불규칙한 식습관은 단순히 식사의 빈도나 내용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우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 음식을 더 건강하게 바꾸거나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운동 부족은 많은 노인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극명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한 여성은 평소에 걷는 것을 소홀히 하다가 어느 날 집계단에서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그녀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경험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힘들고 불안했지만 점차 걷는 것이 그녀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로 결심한 그녀는 나중에 이 시간을 점차 늘려갔고 결국에는 주 3회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녀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운동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다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집안일, 정원 가꾸기와 같이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도 모두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의 중간 강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에 약 30분씩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걷기는 가장 보편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 중 하나입니다. 또한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며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의 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운동이 단순히 의무로 여겨지면 금세 지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춤추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운동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한 노인분은 매주 친구들과 함께 댄스 수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운동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을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운동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격려하며 목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노인 그룹은 매주 공원에서 모여 걷기 운동을 하고 서로의 건강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들은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기나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운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해보세요. 이는 운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고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떤 운동이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이 사망하거나 거리가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노인은 평생 직장에서 일하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은퇴 이후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도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외출조차 하지 않는 그의 일상은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지역의 동호회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취미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대화와 활동 덕분에 그는 에너지를 되찾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전반적인 행복감이 높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세요. 전화 한 통화로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온라인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온라인 관계가 실제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며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가지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얻는 보상은 매우 클 것입니다. 작은 대화에서 시작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관계를 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되살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싶으신가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위험 요소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아예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조기 발견과 예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지며 이러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의 한 여성, 미숙 씨는 항상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검진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건강과 집안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의사로부터 심각한 심장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그녀는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미숙 씨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의사와 상의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병 등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그 위험성을 조기에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은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숙 씨와 같은 사례처럼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란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나요? 혹시 미뤄왔거나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하자면 건강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산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필요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처럼 건강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소홀히 하는 것은 60세 이상 분들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변화와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조기 발견이 어려워지고 치료가 필요한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65세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아직 젊은 편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검진을 미루다 보니 2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정기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면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은 초기 증상이 미미해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의사의 조언을 받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검진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분들은 심혈관계 검사, 당뇨 및 혈당 검사, 암 검사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진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의 건강 기록이나 가족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등을 미리 준비해 가면 의사와의 상담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후에는 반드시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진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거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의 또 다른 이점은 예방의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방의학이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혈압 및 혈당 검사를 통해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하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년 검진을 받지 않다가 어느 날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는 그에게 폐렴 진단을 내렸고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면
폐렴은 물론이고 다른 건강 문제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한 검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아관리의 일환이며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건강은 삶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나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건강한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다양한 변화를 겪고 여러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이러한 건강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귀찮아하며 몇 년 동안 검진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기검진을 받았다면 이 질병은 초기에 발견되어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생활 습관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견되면 이에 맞는 식습관과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미루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부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비용이나 불편함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건강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검진을 통해 의료진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는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됩니다. 의료진은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 이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정기 건강검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정해진 날짜에 검진을 예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생일이나 특정 기념일을 정해두고 그날마다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검진을 잊지 않고 매년 일정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검진 항목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검진 당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정기검진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질병 발견율이 3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령 한 여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숙입니다. 미숙은 65세로 매일 바쁘게 생활하며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나도 아직 건강해 라는 생각에 정기검진을 미루던 그녀는 어느 날 심한 두통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동안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이제 건강 체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치료가 용이하고 더 나아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 증상이 없거나 미미할 수 있지만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검진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일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혹은 반기마다 정기검진을 예약하고 이를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건강검진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체크는 기본이며 필요에 따라 심전도 검사나 기타 전문 검진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검진 결과는 반드시 의사와 함께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숙은 이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에 따라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건강 체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미숙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더 이상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하고 운동을 함께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미숙처럼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건강 체크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